안녕하세요.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사주 예시를 가져왔는데 바로 식신제사를 해야 되는지 그 사주가 아니면은 뭐 살생인 아니면 관이소통을 해야 되는지 한번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주 명리라는 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음양의 근본을 두고 있고 이걸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좋고 나쁘다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길신과 흉신을 나눌 것이 아니라 저희는 자연의 법칙, 대운과 세운에 의해서 그걸 기준으로 사주 원국의 8글자가 각각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계절에 위치해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는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할 편관이 좋은 거냐, 정관이 좋은 거냐, 편관이 좋은 거냐, 정관이 좋은 거냐, 이건 잘못했다는 거죠. 편관이 좋고 나쁘고 정관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어떤 사람이 그 사주 원국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각각의 계절에 맞게 글자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결정하는 거는 사주 8글자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결정하는 거는 이 사주 원국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결정권이 이 자연의 순환, 그러니까 대운과 세운에 있다는 거죠. 이 대운과 세운을 따라야 하는 거죠. 그 편관을 써야 될지 정관을 써야 될지를 정해주는 거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이 날씨, 지금 이 겨울이라는 현재 겨울이죠. 저희는 그 날씨가 정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편관이 좋다, 뭐 정관이 좋다 이런 식의 접근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주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을해년에 태어나셨고 이분이 신사월이시고요. 그리고 임술 일주시고 무토, 그러니까 무신 십니다. 네, 이런 사주가 있고요. 지금 대운은요 인묘진입니다. 인묘진. 그리고 이분이 무인대운이에요. 무인대운. 아 죄송해요. 한글을 쓸게요. 그리고 지금 을사년이 이제 오겠죠. 예시를 한번 들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편관이 있죠. 여기 정인이 있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천간이라는 거는 나의 생각과 마음이죠. 그리고 그런 이제 나의 생각과 마음이고 그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편관이라는 생각, 무토를 편관으로 쓰니까 무토니까 매우 확산을 하겠죠. 무토는 병화와 같은 운동을 하죠. 그리고 이 신금, 저의 그 사계절 순환 저희가 이제 봐서 알겠지만 이 신금과 개수는 좀 독특한 친구들이죠. 저희가 배우기로는 음 중에 음이라고 배우지만 사계절의 순환을 보시면은 이 음인데도 불구하고 이 개수와 신금은 봄과 여름으로 갔을 때 굉장히 확산하고 잘 매우 활발하게 쓰는 글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토와 신금만 벌써 확산을 엄청 많이 하려고 하는 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가오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나를 좀 누가 알아봐줬으면 좋겠다.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걸 누가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되게 그런 성향이 강하죠. 그리고 을목도 있죠. 을목이 이제 상관이죠, 이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상관이니까 자기만의 그런 방식이 있는 거죠. 자기만의 그런 스타일. 근데 이제 4월에 임수가 또 관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임수가 4월에는 힘이 없지만 이 관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관대만 돼도 굉장히 독립적이죠. 막 밀고 나가는 힘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저희가 물론 12운성으로는 걸록이나 제왕이 엄청나게 이제 노하우가 있고 이제 학문적 관점에서는 그때 정점을 이룬다고 하지만 이 관대만 돼도요 굉장히 힘이 강하단 말이에요. 청년기란 말이에요. 청년기. 다만 이제 노하우가 없어서 실패가 많고 실수가 잦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무토, 신금, 그리고 상관이라는 기질, 그리고 이 관대 이런 것만 봐도 이 사람의 얼마나 그런 기운이 강한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대략적으로. 근데 지금 이분을 보시면은 이 사주 원국에서 자 격이라는 거 제가 나중에 또 영상에 이제 격이라는 영상을 한번 더 찍어서 올릴 건데 격이라는 거는 저희는 지금까지 이제 월지에서 투간되는 거를 이제 하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천간과 지주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뭐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월지 그냥 격이라는 거는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사주 원국에서 가장 강한 글자를 격으로 잡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지지는 사계절에 순환을 하고 천간은 오행 운동을 하니까 어, 분리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 월지가 가장 강하잖아요. 사주 원국에서 제일 사주에서 사주 명리에서 제일 중요한 월지. 이 월지가 지금 4월이란 말이에요. 사옴이라는 여름의 계절. 이 여름의 계절에서 가장 활발하게 쓰는 글자를 이제 격으로 잡는 거예요. 저희는 알고 있죠. 사화, 이 사오미에서 가장 강한 글자 무토, 병화, 개수죠. 이 천간을 보면 무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주 원국에서 무토가 이제 편관격이 되는 거예요. 편관격. 그런데 이 편관이 신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관이 그렇게 강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 월지에서 이 여름이라는 계절에 이 천간에 보니까 무토가 있어서 격을 잡았지만 이 무토가 이 위치에 있는 곳이 신금이에요. 그리고 이 천간의 신금도 이 사고 이 을목도 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자들이 보시면은 더더욱 이 임수일간 자체가 애초에 육체를 많이 쓰면 안 되는 글자지만 이 위에 있는 글자들도 마찬가지죠. 정신이나 두뇌를 써야 되는 거예요. 더더욱 생산직이나 몸을 쓰는 일은 맞지 않는 거예요. 이 글자들의 밑에를 보면은, 계절을 보면은. 그러면은 이분이 지금 그래 사주 원국에서 이 사람은 편관이라는 기운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강한 거죠, 제일. 이런 생각도 있어요, 물론. 근데 이 사월이라는 계절에서 이 임수가 이 생각이 많은 거예요. 편관이라는 거는 가호도 되고 상대방을 굉장히 이제 압도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강하죠.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죠, 편관은. 스케일이 크죠, 무토니까. 그쵸? 그런 기운이 엄청 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생각, 본인의 가치관, 이 사주의 특징일 뿐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계절이란 말이에요. 계절. 대운이 가장 중요하죠. 대운 안에 세운이 있는 거죠. 이 인묘지라는 봄이라는 계절이 온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이래도 이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겨울이죠. 히터를 켜고 패딩을 입는 이유는 겨울이 왔기 때문이에요. 지금 반팔이나 에어컨을 켜는 곳은 없죠. 왜? 지금 계절이 겨울이니까. 만약에 반팔을 입고 에어컨을 켜면 탈이 나겠죠. 감기에 걸리고 병에 걸리겠죠. 사주 명리 똑같습니다. 인묘진이 왔으니까 인묘진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인묘진의 가장 강한 글자는 저희는 배웠죠. 간목과 신금이라는 걸. 자, 근데 천간을 보세요. 신금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긴 인묘진에는 정인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정인. 이 정인. 이 정인격이 되는 거예요. 사주 원국에서는 본인이 좀 가호도 있고 확산도 해야 되고 남을 좀 압도하고 해야 되지만 이 인묘진에는 이 편관보다 당신은 정인을 써야 더 활발히 잘 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운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심지어 천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인격이 되는 거예요. 이 운에는. 아니 이 사주 원국에 있는 거를 격으로 잡으면 그 사람이 그 격을 평생 쓸 수 있냐 이 말이죠. 저희가 사주를 떠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명의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경험을 하면은 저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그쵸? 저희가 계절마다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행동이 바뀌듯이 저희의 가치관도 여러 가지의 경험과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부딪히면은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 대운과 세운이라는 변수란 말이에요. 사주 명리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타연하기로는 편관이라는 생각이 매우 제일 강하고 편관의 격이 됐지만 이 인묘진에는 정인격이 되어야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정인격이죠. 그러면은 지금 을사년이 이제 된단 말이에요. 이분 입장에서는. 근데 보세요. 인묘진에 이 무토가 약하지가 않아요. 또 무토도 생욕대로 점점 강해지죠. 그 편관이라는 게 뭐죠? 편관이라는 거는 일의 흐름이 들쑥날쑥한 거예요. 정관은 일정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편관이라는 거는 항상 긴장감이 맴도는 그런 공간이란 말이에요. 언제 일이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5분 대기 조락 이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막 편관이 강하거나 편관격이 있으면 이 살을 쓰는 직업이라고 해서 뭐 군인과 경찰, 뭐 검찰, 뭐 병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비상사태가 많이 터지는 곳. 그러니까 이런 게 이 편관이라는 글자가 흉신이고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안 와서 힘든 게 아니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운에서 이렇게 오니까 이 사람의 스트레스가 심해지겠죠. 신경을 많이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관은 일정하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될 건 정관이 일정하다고 해서 정관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건 아니죠. 정관도 정관대로 스트레스가 있고 힘듦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그냥 특징일 뿐이에요. 근데 이분은 지금 편관이 이 안에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스케일이 크고 카리스마가 있으면 엄청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만 힘든 게 아니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각자의 그릇의 크기 안에서 다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더 힘들다 내가 더 힘드니 네가 더 힘드니 이걸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의 그릇의 크기 안에서 각자의 이유로 다 힘듦이 있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무토도 강해지지만 이제 인성도 강해지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무인대운이에요. 무인대운. 이제 편관이에요. 또 천간이. 그러면은 이분은 이 대운 안에서는 답이 나온 거죠. 이 정인으로 이 천간에 있는 무토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임묘진 동안은.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와서 어떤 질문을 해요. 제가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가서 뭘 차려도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이 운에서 나오잖아요. 이 정인을 써야 돼요, 정인을. 이분은. 이 간목이 있지만, 간목은 지금 천간에 없죠. 지금 간목과 신금을 잘 쓰죠, 임묘진에는. 근데 신금은 천간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 생각이 더 강해지고, 이 글자를 우선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지나, 이 편간이 무인으로 오잖아요, 무인. 무인대운. 무토가 편간이죠. 그러니까 이 편관을 이 정인으로 받아들이는 뭐 살인 상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살인 소통하는 관인 소통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임묘진 동안은 지금 무인이니까 무인 다음에 이제 해자축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때는 좀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 을사년이에요. 을사년. 근데 이 을사년의 문제가 뭐냐면 자 보세요. 이 사화가 또 강해 이 무토를 또 강하게 만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일의 기복이 엄청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을목이 이게 상관입니다. 상관. 자, 상관은 뭐죠? 상관은 떤 거에 대한 응용력이죠. 식신과 다르게 식신이라는 거는 한 가지를 매우 전문적으로 깊게 파는 그런 글자고 상관은 여러 가지를 깊이는 좀 떨어지지만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응용력을 가지고. 근데 이 상관이라는 건 또 상관과 식신과 상관은 내가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개업도 되고 뭔가 이제 관인과의 완전 반대에 있는 관인과 음양의 관계에 있는 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관이 이 세운에서 갑자기 들어오면은 이 관인소통, 대운에서 크게는 관인소통, 살인소통을 해야 되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와닿는단 말이에요. 상관이라는 게 뜬금없이 오니까. 근데 상관이 사화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이 상관, 이 을목 입장에서 사화는 장생이죠. 제가 이제 을사년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그러니까 이 상관이 또 힘이 없지가 않아요. 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생각이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좀 옮길까? 그만둘까? 뭔가 새롭게 시작해볼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상관이 왔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물론 이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더 정확히 하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자, 임수가 이 사화에서 절이란 말이에요. 자, 절태왕 병사면은 뭐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잠을 자듯 휴식하고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이 천간에 상관이 왔다고, 아, 나 그냥 뛰쳐나가야지. 나 뭐 해야지. 뭐 새롭게 해야지.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란 거예요. 이 지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지. 이 임수일간이 이 사화에서는 절태양입니다, 절. 가만히 있고 조용히 있어야 돼요. 더 휴식을 취하고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분이 근데 만약에 그렇게 질문을 하면 어떻게 제가 답을 해줘야 될까요? 자, 낙서를 너무 많이 다시 써드리면은 자, 임묘진이라는 대운으로 가고 있는 그 천간만 쓸게요. 이분이 이 무인일주에 지금 무인 대운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을사년이에요. 내년 운은. 자, 이 정인격이 되는 거예요. 이 여기서는 이 대운 자체에서는 대운 안에 세운이 있기 때문에 대운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어도 이 무인 대운이라는 이 흐름 안에서는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인으로 편관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조직이나 직장 생활이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게. 근데 이 사화라는 게 왔고 뜬금없이 상관이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확 든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 무토 때문에. 이 무토가 이제 이 사화와 임묘진에서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겠죠, 일에 대한. 그런데 상관이 왔어요. 얼마나 유혹을 하겠어요, 이 상관이. 그런데 자, 보세요. 이 대운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대운을 항상. 왜냐? 저희가 을사 다음에 병호예요. 정미죠. 자, 앞으로 근데 신유술 해자축으로 간단 말이에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 2년 6개월은 여름인데, 이 상관이 날뛸 수 있겠죠, 갑자기. 근데 보세요. 이 계속 신유술 해자축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분 입장에서는. 그러면 저희가 말해줄 수 있는 건 이거겠죠. 이 상관을 이걸 다니면서 이걸 유지하면서 이때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무언가를. 자, 왜냐면 임묘진 다음에 이분이 다시 쓸게요. 임묘진 다음에 이분이 이제 정축대운이에요. 정축대운. 38인가 그때. 그러니까 해자축으로 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정축이에요, 이분이. 이 무인 다음에 이분이 정축대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쉽게 말하면 이분은 뭐 관인 소통, 살인 상생을 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정제잖아요. 그 축이니까 힘이 있단 말이에요, 재성이.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자기 일을. 쉽게 말하면 큰 흐름으로 보면 이 임수가 이 해자 축에서 힘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을사년이 이분한테는 무언가를 이 해자 축의 대운을 위해서 이 상관이라는 거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자 보세요. 사오미 신유술 제가 한글로 쓸게요. 빨리 쓰려면 신유술 해자축으로 가죠. 자 보세요. 흐름이 이 을목이 이 사오미 신유술에 굉장히 강해지잖아요. 상관이 이 해자축부터는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임수가 굉장히 강해진단 말이에요. 본인이 로강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인 대운에서 이 임묘진에서는 이분은 살인상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크게는. 근데 다만 저희가 항상 세운을 크게 느끼는 이유가 이런 뜬금없는 글자들이 단타로 항상 사람은 되게 단기적으로 관점을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단기적인 질문을 하고 이 상관이 왔으니까 얼마나 유혹이 되겠어요. 그리고 다음엔 또 이 편제가 온단 말이에요. 편제가. 근데 이 사오미라는 여름에 임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준비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휴식을 하고 잠을 자고. 그러니까 이 신유술과 해자축에서 이 정축대운, 이 해자축 대운을 위해서 이거를 유지하면서 이 상관, 지금 시작된 이 상관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몰래. 그래서 이 경술대운, 이 경술 세운 정도 가면은 이거를 쓸 수 있겠죠. 조금씩. 물론 제일 잘 쓰려면 해자축이라는 이제 세운으로 그리고 대운으로 가야 되겠죠. 이 임수가 날뛰려면. 그러니까 저희는 운을 볼 때 어떤 상대방이 왔을 때 그냥 단기적인 관점, 그냥 딱 올해 운, 내년 운까지만 볼 게 아니라 이분의 대운의 전체적인 큰 흐름과 앞으로의 세운의 큰 흐름까지 같이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저희가 봐봐요. 이 뒤를 안 보고 여기만 보면은 이건 사표운이라고 막 또 해석한단 말이에요. 상관이 들어왔으니까 정관을 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상관이라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운이 왔으면 그거에 맞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이 상관이라는 거를 지금 방금 이 사람이 이거 왔다고 뛰쳐나가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대우는 당신한테 살인상생해라, 관인상생해라 이렇게 왔어요. 그럼 어떤 직장에서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안정을 이제 하면서. 근데 세운에서 을사가 왔으니까 을목은 임수 입장에서는 상관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일. 상관 식신. 그러니까 개업, 내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식신과 상관이잖아요. 근데 너무 빈약하단 말이에요. 임수가 이걸 감당하기가 사오미에서. 그 신유술에서는 임수가 뭐 그래도 점점 매우 강해졌지만 생육되기 때문에 뭔가를 더 배우고 보호자와 그 지도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임수가 이 해자축을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길게는 이 사오미 신유술 이 6년을 이 상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분 입장에서는 내가 나중에 해자축에서 쓸 거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때 쓴다고 하면은 재성이나 이제 을목보다는 식신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식신을 더 하나 이제 식신과 상관의 차이는 이제 식신은 하나를 깊게 파는 거죠. 상관은 여러 가지를 응용력을 갖춰서 여러 가지를 멀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의 좀 낙서를 너무 많이 해서 임수 이제 여기 신금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을목 여기 무토가 있었죠. 이분이 이제 대우는 임묘진이고 이제 을사년이니까 세우는 이 임묘진에서 살인상생을 하면서 나중에 이 해자축 대운에서 쓸 수 있는 자기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곧 죽어도 이 정축대운이랑 정화가 오잖아요. 정화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근데 이때 뭔가를 자기가 해놓은 게 있어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 을사년.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굳이 일간별 운세를 저는 되게 싫어하고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임수 일간들 입장에서는요. 이 을사년이 무언가를 나중에 자기의 할 일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닌다. 그럼 직장을 다니면서 몰래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집에서. 뭐 개업이 됐든 사업이 됐든 내 일을 이제 막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딱 온 거예요. 임수가.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임수는 임묘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임묘진이 병사묘잖아요. 병사묘 절태양에서 준비를 하고 갖추는 시기란 말이에요. 이거를 언제 쓰려면 이 신유술에서 쓰겠죠. 임수가 신유술에서 힘이 매우 강하지만 보호자와 지도자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상관이 록이죠. 엄청나게 잘 쓴단 말이에요. 이 시기를 위해서 사실은 임수는 병사무 사오미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자기가 뭔가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유지하면서 이분 입장에서 더더욱.
그래서 뭐 처음에는 원래 뭐 무토 평관 얘기만 드리려다가 이분의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결론은 무토는 나쁜 게 아니다. 무토의 그냥 글자의 속성을 그냥 지키면 되는 것이고 어, 살생인을 할 건지 식신제사를 할 건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운이 정해주는 거예요. 운이. 예. 오늘 좀 낙서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그리고 제가 너무 말을 정리 없이 질서 없이 한 것 같은데 다음엔 조금 더 이제 깔끔하게 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 밤을 걷는 철학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